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광론자입니다. GS 1순환 입산 시험 대비 점검 실무행정 상권 밴드 스터디 1주 1차 강의입니다. 대에 비해요, 제가 알아봤을 때보다는 그냥 먼저 연락이 왔는데 이제 소스를 말하면 절대 안 되고요. 내일 이 합격자는 정말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숫자까지는 말 못하고요. 알지만 그 가장 많이 적게 뽑은 회차가 여러분 14회였죠. 그때보다 더 적게 나옵니다. 합격자가. 한편으로 좀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 절대 이거 내일까지는 비밀로 하셔야 되고, 그럼 앞으로 저는 어떠한 정보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없어요. 문제가 되면. 아무튼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물론 몇몇 분들 좀 이렇게 간당간당 하거나 마음이 안 잡혀서 강의 들으신 분도 있으셨겠지만, 그분들은 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합격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숫자가 역대급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잖아요. 오히려 잘 된 겁니다. 14회 때 적게 뽑았잖아요. 근데 15, 16, 17 계속 많이 배출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도 완전히 바뀌니까 그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배출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제 이야기를 담보하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지금은 좀 급박한 상황이니까 이야기를 아끼고, 아무튼 역대급으로 합격자 숫자가 적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나와봐야 할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두 과목 합격자, 그 다음에 점검시험 합격자, 설계시험 합격자 따로따로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제 생각에는 두 과목 합격자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웬만하면 두 과목 보시는 게 좋다. 한 과목은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설계시험 이번에 쉬었다 하지만 이 시퀀스 차트가 쉬었나요?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두 과목인 것은 이놈 썼다, 저놈 썼다, 이놈 썼다, 저놈 썼다. 좀 약간은 좀 가벼운 표현이지만, 근데 항상 보면은 모르는 건 아예 못 쓰니까 아무리 백지를 쥐어짜 쓴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발표 났다 생각하고, 시험이 좀 간당간당 하셨던 분들만 좀 확인하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좀 하시고 이왕 강의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쭉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의치 말게요. 오히려 저는 느낌은 좋아요. 제가 예전에 14회 때 시험을 봤지만 14회 때 정말 역대급으로, 그때도 지금 역대급이 바뀔 것 같은데 또 적게 뽑고 44명인가 뽑았죠. 광주에서 합격자 2명인가 나왔고, 그 두 분 다 지금은 다 사업을 하세요. 자기 사업을. 그때도 설계시험이 너무나 어렵게 나왔죠. 근데 오히려 15회 때 제가 합격할 뻔했지만 점검시험 70점 나왔으니까, 시험은 그 뒤로 계속 그래도 어느 정도 14회 때보다 비교하면 굉장히 그래도 풀 수 있게끔 나왔으니까. 그래서 역시나 작정을 하고 낸 거예요. 작정을 하고. 사실 이 시험에서 60점 넘는다는 것은 출제자가 아예 이렇게 맘먹고 냈는데 어떻게 이걸 가발을 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진도 조금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내일 발표니까.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돼요. 개통도는 이거 오늘 숙제입니다. 개통도. 이 개통도 보시면서 이 뒤에 숫자별로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흐름 탱커 같은 경우는 부합식 수조. 부합식 수조라면 펌프의 이 높이보다 수조가 더 밑에 있는 부합식이라고 동일 선상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더 위에 있으면 이때는 정합식 수조라고 하죠. 어쨌든 부합식 수조이면 이 물흐름 탱크가 필요합니다. 물을 좀 공급해서 이 공동 현상을 방지해서 물이 펌핑되게 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보통 이제 보면은 지금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펌프를 설치해 지하수를 길러 오르는 집이 많았어요. 근데 바가지에 물을 떠와서 펌프에다 좀 물을 붓죠. 그 다음에 펌핑을 해야 물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토출축 체크밸브와 여기 펌프 사이에 이렇게 배관을 분기해가지고 성능시험 배관을 만든다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개폐밸브 있잖아. 이놈을 완전 잠가버리고 펌프를 작동시켜 물이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는데 리드 밸브도 폐쇄를 해놓고요. 자, 리드 밸브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도시기호. 그러니까 도시기호는 계속 연습하시라 했어요. 이놈도 막아놓고 개방되지 않도록. 그럼 물은 이쪽으로 흐를 겁니다. 그러면 이거 미리 열어놓고 요놈을 서서히 열면서 유량을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놈을 열면 이 유량계에 따라서 100% 전격 터출량은 펌프 명판에 적혀 있어요. 100% 터출량이 나올 때 여기 압력계를 확인합니다. 100% 전격 터출 압력이 명판에 적힌 터출 압력이 나오는지를 봐야겠죠. 동시에 봐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더 밸브를 엽니다. 그러면 150%까지 올라가겠죠. 이때도 압력은 어느 정도 양정은 확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5% 이상의 압력이 나오는지 확인. 이거 바로 펌프 성능 시험이에요. 이게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현장 가면은 10분 만에 배워요. 자, 그런 것들 앞으로 계속 설명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 시험에서도 봤던 거고. 자, 압력 챔버가 중요하죠.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잖아요. 즉 기동을 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이 물의 압을 이용해서 개폐 장치, 개폐한다는 거죠. 물의 압력 변화를 감지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기동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압력 챔버를 많이 씁니다. 이것은 아날로그형인데 좀 크죠. 100리터짜리도 있고 200리터짜리. 근데 지금 디지털형으로 돼가지고 조작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압력 스위치가 있는데 만약에 보조펌프와 충합펌프라죠. 충합펌프와 주펌프가 있다면 각각 배관은 수저로부터 따로 이렇게 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동이상 방지를 위해서. 자, 그리고 이런 각각의 펌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압력 스위치를 여기다가 이따가 봅니다. 있습니다. 가장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이 배관상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배관 여기를 이 개폐부를 중심으로 이쪽 2차적 배관이나 2차적 배관을 생략을 한 것이 바로 이 표시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감압이 생긴다. 그러니까 압이 빠지면 방수라든가 방수를 연다든가 스프링클 헤드가 깼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압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압력 스위치에 설정된 디프 렌즈 값에 의해서 설정된 압력만큼 떨어지게 되면은 이 압력 스위치가 수신반에 신호를 주고, 그러면 수신반에서 MC 제어반입니다. 이것은 펌프를 직접 작동시키는 MC도 신호를 주면은 MC에서 이 모터에 신호를 주면 모터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조펌프 압력 스위치가 먼저 동작하겠죠. 그러면은 보조펌프가 작동한다면 압이 더 빠진다. 그러면 디프가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주펌프에 신호가 들어가고, 역시 마찬가지로 주펌프에 모터를 돌려서 펌프가 결국 돌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고 모든 휴게소가 이런 시스템이나 구체적으로 압력 챔버 어떻게 생겼고 안에 압력 스위치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은 봅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세요. 번호로 되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나와 있고 15번에 61페이지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이렇게 되어 있죠. 성능 시험 배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유량 조절 밸브. 이렇게 물이 터출이 되면은 유량계 추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눈금이 돼 있어요. 100%, 150%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압력계를 봐야겠죠. 이건 유량 조절 밸브 개폐부인데 구조는 좀 비슷하게 다 생겼으니까 이놈을 미리 열어놓고 이놈 잠궈놓겠다. 이놈을 열면서 유량을 조절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 어려운 거 없잖아요. 어려운 것은 바로 힘이에요. 힘. 여자 직원들이 저희 회사도 2명이나 했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데 곧 있으면 고급돼요. 소방설비 싼 기사 가지고 있고, 근데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웬만한 그래도 열심히 돌리는데 체중도 50kg도 안 나오고 해서 힘이 좀 딸리니까 이 큰 펌프, 토출, 개폐부나 이런 거 잘 못 잡고, 이것도 좀 뻑뻑하고 작은 것을 하는데 못하면,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웃기려고 한 얘기,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렌치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렌치로 돌리는 것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이 필요하지.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 어렵습니까? 초등학생, 솔직히 초등학교 1학년생 갖다 놔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자, 리필은 뭐냐면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이 돼. 왜냐면 체절 압력은 모든 배관이 다 잠기고 막힌 상태에서 계속 돌다 보면 이 배관에 파손이 온다는 겁니다.
온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릴펠브 미리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압에서 터지도록 해서 물이 나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릴펠브예요. 이 릴펠브의 이 어떤 점에서 터지게 하는, 이거 용수철을 조여가지고 조절을 하는데, 이것은 이 뚜껑을 열고 드라이버로 조절을 하면 됩니다. 렌치로 조정하든가 이런 식으로. 자, 체크밸브,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냥 보십시오. 이거 기사 시험에서 다 본 거니까 읽어보시면 어려운 거 없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오염 장치. 어떤 현장은 물오염 장치를 진짜 바가지로 만들어 놓은 현장도 제가 봤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장인 정신이다 이것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수지 경보장치인데 이 센서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오염 탱크뿐만 아니라 옥상 수조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 먼지나 이물질이 안에 쌓여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막 흔들어 가지고 놔두면은 정상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습격 방지기. 속도 변화가 생길 때 압력 변화도 나타난다. 그래서 배관을 쾅쾅 때리게 됩니다. 자, 여기 있죠. 압력 챔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압력 챔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압력 스위치 이거 하나를 이렇게 또 확대를 한 거예요. 요거 하나를 이렇게 확대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개폐물, 이건 2차 측 배관 아까 그려놨더니 생략된다는 거. 여기 개폐물, 이놈을 딱 잠굽니다. 잠그고 배수를 열어버리면 물이 빠지니까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하겠죠. 차례차례. 자, 근데 어떠한 순서대로 작동되게끔 컨설팅이 되느냐, 바로 이게 여기 나와 있다는 겁니다. 디프점과 렌즈로. 디프는 어떠한 차이를 말, 디퍼런스 차이. 렌즈는 정지점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렌즈가 6kg 포스 0.6 메가파스칼에 되어 있습니다. 요 침이. 이것은 여기 있는 조절 볼트를 돌려가지고 드라이버로 조절합니다.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자, 어쨌든 정지점이 6인데 디퍼런스가 지금 보면은 2잖아요. 그래서 정지점에서 이만큼 압이 떨어지면은 기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렌즈와 디프의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용수철이 굉장히 탄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배관상의 압력이 좀 빠지면은 이 용수철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힘의 변화를, 용수철의 이 변화를 감지해서 수신반에 신호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종단장이 있는 이유는 이 신호를 줘야 되는데 이 선로가 단선되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종단장을 설치한 겁니다. 동작하이치 뭐냐면 압이 빠져가지고 이 디프만큼 빠져서 접점이 딱 붙게 되면은 동작하이침이 딱 내려옵니다. 접점이 붙어요. 그래서 자,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나와있는데 이건 시험과는 크게 상관없는데 일단 동력자와 NC 판넬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뉴가 수동이라는 얘기고 오토가 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능시험 할 때는 펌프 성능시험 보통 메뉴에다 놔두고 합니다. 메뉴에 놔두고 수동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메뉴에다 놔두고 ON을 누르면 기동하겠죠. 수동으로 기동하는 거예요. 멈추려면 어플을 눌러줘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MC 판넬에 스위치가 있고, 안에 여기 뚜껑을 딱 열고 보면 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배선 차단기 사기 퓨즈, 계기 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릴레이를 말하고, 배선 차단기 사기 퓨즈 이런 것들은 이 펌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Y 델타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펌프 생각해보세요. 큰 무거운 모터, 큰 이 펌프에 회전축을 돌리는데 모터에서 처음에 전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때 Y 결선으로 이렇게 돌다가 이제 델타 결선하면 그때는 펌프가 어느 정도 돌기 시작하니까 관성이 생기잖아요. 도는 힘이. 그러니까 보다 더 적은 전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Y 델타로 변한 시점이에요. 이게 시퀀스가 나왔고 이번 시험에도 설계식에 나왔는데 뭐 도로톤을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펌프 시퀀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험 범위는 이제 여기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검 방법. 자, 이제 길사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점검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이 펌프 성능 시험 길사 시험에 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짜 관리사 답안지에 쓰는 거고, 길사 시험에서 그것만 쓰면 안 되겠죠. 서론 본론 결론을 써야 되니까 지금 생략합니다. 펌프가 왜 필요하고, 그러한 펌프의 성능 시험이
100%, 150%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부터 취지부터 들어가겠죠. 자, 관리사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값성자 성능 시험 방법을 설명하시오. 여기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성능 시험 방법 이걸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할 줄 아면 펌프의 성능 곡선이 나와요. 아까 제가 말했던 100%, 150%, 100% 압력, 150% 유량에서 65% 전격 토출 압력, 이걸 그리면은 펌프 성능 곡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가로의 순서대로 쓰시오. 최근에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펌프 성능 시험의 목적, 이것부터 쓰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술사 시험에 펌프 성능 시험에서 쓰시오 했으면 목적부터 써야 된다는 겁니다. 서론에다가. 자, 그래서 보시면 차자로 운전 시험은 무바 시험이라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잠궈요. 토출지 밸브 잠그고 성질 배원 유량절 다 잠그고 물이 어디 나갈 데가 없죠. 토출력 0이라는 얘기예요. 이때 차자로 압력을 측정해 가지고 전격 토출한 140% 이하인지를, 초과가 아닙니다. 초과되면은 터져버리겠죠. 배관이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 토출 압력 펌프 명판에 적혀있다 했어요. 이하인지 이것을 전향적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하인지 여부와 전향적보다는 전격 토출 압력 명판에 적힌 게 더 크겠죠.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차자로 운전점에서 계속 운전을 하면은 펌프 배관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자로 운전시 일밸브가 터져야 돼요. 차자 미만에서. 그래서 이걸 또 시험한다는 겁니다. 고압에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 전격 부하 운전 시험. 이거 제가 아까 계속 두 번이나 말했던 거예요. 피크 부하 시험. 자, 펌프 성능 시험 방법.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거. 그죠? 개폐부를 잠근다. 그 다음에 자, 이놈을 잠그고 아니죠. 이놈을 열고 열려있죠. 그 다음에 이놈은 오히려 잠가 놓습니다. 펌프를 아까 매뉴얼 수동으로 딱 해놓고 온을 시키면 펌프가 동작하겠죠. 자, 동작했을 때 이제 이놈을 서서히 연다는 겁니다. 유량계 추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100%점에서 100% 턱출 압력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더 올립니다. 더 엽니다. 150%까지 추가 올라가겠죠. 이때도 전격 토출 압력이 65%가 나오는지 확인해서, 보통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딱 유성 사인펜으로 딱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다음에도 잘 보기 편하도록. 여기도 유량계도 100%, 150% 이렇게 그려 놓고요. 전격 토출 압력과 전격 토출량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디서 확인한다고요? 펌프 명판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얘기들을 만약에 또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안지에 쓰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정리한 것은 그냥 가장 최대치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애울려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고 이 답안 배점 분량에 따라서 줄이거나 늘려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감시자마자 주법 초합 선택 스위치를 정지치로 전환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나가도 돼요. 자동으로 동력자반에서 그냥 수동으로 놓으면 됩니다. 수동으로 놓고 성능 시험 하면 됩니다. 보통 여기서 정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정지해 놓으면은 펌프 자동 시험을 못 해요.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는 펌프 성능 시험이잖아요. 펌프가 자동으로 동작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이건 뭐냐면 여기만 잠그고요. 여기를 잠그고 여기 압력 챔버 요놈도 개폐밸브 잠깁니다. 그리고 이놈을 열어요. 물이 빠지잖아요. 그럼 압이 빠지겠죠. 압이 빠질 때 중압 펌프부터 동작하고 주펌프 동작하겠죠. 자동으로 놓고 자동으로 기동되는지 안 되는지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잠그는 이유는 이걸 막 열어놓고 하면 여기 물이 이렇게 다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옥내수화전 방수구 방수화 테스트를 하잖아요. 옥내수화전 배관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방수구를 엽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스가 열려져 있죠. 이놈을 열면은 여기 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열려 있죠. 그러면 압의 변화를 감지해서 또 접정이 붙고 보조품과 동작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 감지반에서 정지로 놔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답안지에다 이것은 크게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최대치로 제가 썼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놈은 그냥 놔둬버리고 자동으로 놔둡니다. 놔둬버리고 동력자반에서
이 수동 자동 해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다 설명했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리펠브를 찾아오면 이후에 개방도로 조정한다. 이것은 리펠브 조절 반식의 방향 적당 이대로 쓰시면 돼요.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펌프를 수동 기동해서 찾아오면 이후에서 물이 나오면 펌프를 수동으로 정지를 해야겠죠. 만약 물이 나오지 않으면 너무 세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리펠브 터지는 점을. 그래서 반식의 방향 더 돌려가 조금 더 약하게 해가지고 찾아오면 미만에서 터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읽지 않습니다. 이거 다 설명한 거고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거 다 했어요. 다 했으면 이제 거꾸로 하면 되죠. 개폐밸브, 유랑밸브를 폐쇄하게, 평상시는 폐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물이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개폐밸브를 개방하고 그 다음에 가미 제어 및 동력 제어. 자, 아까 쓸 때 가미 제어를 썼다면 여기까지 써줘야겠죠. 동력 제어 선택지를 모두 자동 위치로 전환한다. 그 다음에 이거 참고지만 현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여러분 안 믿겨질지도 모르겠지만 배수를 아예 할 수 없는 현장도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FAA 코드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설계 도면에 이 펌프실에 반드시 배수구와 배수관 처리가 되게끔 연결하라고 돼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배수관이 없는 현장도 제가 봤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 데서는 펌프 성능 시험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쵸? 그리고 배수관이 있어도 이 펌프 성능 실험하면 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물바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현장에서 힘을 길러야 돼. 힘을. 이럴 때도 빨리 빗자루나 이런 걸로 빨리 물을 싹싹 긁어가지고 빼야 됩니다. 점검실무 해보시면 다 알 거예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운동을 해. 여자분들도 좀 힘을 길러야 됩니다. 너무 겁을 들어. 우리 회사 직원이 너무 말랐어요. 키도 너무 작고 착하고 참 성실한 친구긴 한데 그래도 웬만큼은 다 합니다. 웬만큼 개폐율 다 잠그고 다 하는데 남자들 워낙 힘이 좋으니까 마동석이에요. 마동석. 저랑 같이 다니는 직원 중에 한 명은 힘이 너무 비교되잖아요. 자, 아무튼 자, 펌프 성능 시험의 결과표 펌프 성능 곡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최저 운전점 이거 다 쓰는 거 명판에 있는 거 쓰고 AB 펌프도 마찬가지 쓰고 이것도 터치랍도 다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가 동그라미 가위 한다는 겁니다. 자, 설정 압력도 보시면 충압펌프가 제일 먼저 기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충압펌프 기동점은 제일 먼저 기동하니까 오히려 높아요. 기동점이. 그러잖아요. 왜냐면 가령 6kg 포스로 정지점이 됐죠. 주펌프 정지점이 처절압력이잖아요. 거의. 여기 딱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압이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충압펌프가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충압펌프의 기동점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통 0.5 정도 낮겠죠. 그러니까 한 5.5. 정지점도 한 0.5, 한 5 정도. 그쵸? 주펌프의 정지점은 6이에요. 근데 충압펌프는 낮을 수밖에 먼저 기동하고 먼저 정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충압펌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더 압이 떨어지면 이때는 한 4.5에서 예를 들어서 주펌프가 기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더 떨어지면 한 4kg 포스에서 A펌프가 기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바로 펌프 성능 곡선인데 이거 그릴 때 좀 완만하게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이렇게 그려버리면 그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이렇게 그리시고 최절점 140% 토출량 당연히 제로겠죠. 그쵸? 제로에서 최절점 보고 그 다음에 토출량 100%에서 토출압 100%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150% 여기 절반 딱 해가지고 이만큼 더 당기면 되겠죠. 여기 이 점에서 65%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최절점 그 다음에 전격 부하 운전점 제도 이제 점 딱 찍으시고 쓰시고 딱 연결하고 나머지 수치 딱 적으면 됩니다. 자, 펌프 성능 시험 시 주의사항. 실무 현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거 특히 이거 배수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소리가 엄청나게 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엔진 펌프 같은 경우. 그래서 만약 관계인이 옆에 있다거나 하면은 미리 소리 크니까 좀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펌프실 구경한다 따라하다 깜짝 놀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기포가 있어버리면 정확한 유량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량계 통과하는 소화수에 기포가 발견되면 기포를 완전히 배출한 다음에 시험을 실시해야 됩니다. 터출 개폐를 완전히 폐쇄한 후 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펌프 모터 회전축 근처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릴리프 밸브 개방 압력 조정 방법, 이것은 설명이 끝났다 보고요. 읽어보시면 돼요. 이 릴리프 밸브를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펌프 성능 시험을 또 똑같이 또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압력 챔버가 기동의 수압 개폐 장치라는데 물을 교환하는 방법, 이게 저 시험 볼 때 나왔었죠. 이렇게 저는 이제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기출이 이미 됐고 기사 시험에도 나온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서브노트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그림까지 다 그렸습니다. 자, 공기 교체한다는 물 교환 방법입니다. 압력 챔버에는 공기도 일정량 이 안에 있어요. 습격 작용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VT를 열었을 때 물이 세차게 나오냐고 찔끔찔끔 나오면 공기가 없는 거예요. 공기압이 없으니까. 근데 물이 세차게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겁나게 세차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공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랬든 어쨌든 지금 여기 압력 챔버에 있는 것들을 공기나 물을 전부 다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보자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잠가야겠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잠가야만 여기 있는 것들이 이걸 딱 열었을 때 다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게 돼 있으면 이렇게 물이 다 차 있으니까 이 물이 빠지려면 어느 순간 다 빠지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 압이 빠지면 이 펌프까지 작동을 해버릴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주펌프와 충압펌프 선택 스위치를 매뉴얼로 해야 됩니다. 수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이 빠져도 펌프가 이렇게 기동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VI가 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이니까 펌프부터 수동으로 해놓으란 겁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걸 수동으로 해놓고 이걸 수동으로 여기서 해놓고 그 다음에 이놈을 잠근다는 겁니다. 잠그고 이놈을 열면 돼요. 근데 이놈도 왜 열면 좋냐면 이놈을 열어주면 양쪽에서 열어주면은 더 물이 더 빨리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기압이 작용해가지고. 그쵸? 자, 다 배수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물을 다시 넣어야죠. 이래야 교체가 되니까. 그쵸? 그리고 배관 안에는 공기도 있어요. 공기까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다 끝났으면은 다시 이놈들을 잠가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놈 잠겼던 건 다시 엽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압이 없잖아요. 대기압 상태잖아요. 여기는 현재 대기압 상태고 게이지 압력은 제로입니다. 배관 내에 압이 있으니까 배관 내 압만으로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펌프는 작동하지 않아요. 수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 이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 압이 없기 때문에 압력 스위치가 붙어가지고 이 보조 펌프가 충압 펌프가 기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무슨 말인지. 여기가 보조 펌프 압력 스위치요. 이게 만약에 주 펌프라면 이게 주고 이게 보조 펌프 압력 스위치고 여기를 자동으로 한다면은 여기 이미 접점이 딱 붙었으니까 압이 떨어져가지고 배관 내 압만으로 얘가 꽉 안 차니까 압력참 압이.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제어반에 신호를 준다 했죠. 제어반에서 동력 제어반 MC 판넬에 신호를 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펌프 모터에 신호를 줘서 보조 펌프를 작동시키니까 계속 펌핑이 되겠죠. 펌핑이 되니까 이제 배관 내 압만으로는 다 충분히 채우지 않았는데 여기서 또 펌핑이 돼서 압을 밀어주니까 채워지겠죠. 접점이 언제까지? 이 접점이 떨어질 때까지. 지금 붙어있는데 스위치가 내려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압을 채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은 스프링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이쪽으로. 이해되시죠? 이걸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68페이지, 69페이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회 때 16개 나왔고 또 나올 가능성이 또 있죠. 워낙 중요하면 매일같이 옥내 소화전 있으면, 그러니까 펌프가 있는 현장에서는 이것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오늘은 내일 발표니까 진도를 조금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는 더 해왔어요. 74페이지까지 해왔는데 71페이지 제가 설명할 점도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심승해가지고 시험을 안 보신 분들조차도 심승을 하게. 왜냐면 솔직히 딱 하놓고 이야기할게요. 올해 합격자가 숫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제가 노골적으로 말을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적게 뽑은 해에는 다음 해에는 분명히 청이라든가 여기서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관계자들한테, 출제자한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누구한테 들은 거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기회다 생각하고 앞으로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하시면 될 거고, 저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발표가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너무 좀 저도 좀 충격적이라서 사실 저도 강의를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좀 이렇게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일은 이제 수요일인데요. 이 목요일날 다시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숙제는 제가 강의 시간 때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들이 다 숙제입니다. 점검 실무는 숙제를 그렇게 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압력 챔버 공기 교체, 이거 특히 69페이지에 있는 거 세모고 이거죠. 이거 숙제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왕 숙제 하신 김에 압력 챔버에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 확인 방법과 그 다음에 이 공기가 없을 경우 위험성까지 같이 숙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펌프 성능시험 하는 방법과 성능시험 곡선 그리는 것까지 숙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